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전환 고민 어세스먼트 하나면 해결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비대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어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클라우드가 대세임에도 기업 내부의 경험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선뜻 도입하기가 어렵고 도입한다 해도 효과적인 활용에 자신이 없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도입 시 고민을 어세스먼트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상세 분석과 진단으로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도입 방안과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타넷 T 플랫폼 컨설팅부 팀장이신 김병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메타넷 T 플랫폼의 컨설팅부 김병기입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도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메타넷 T 플랫폼이라는 회사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이지만은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메타넷 T 플랫폼은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모두 다 망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어세스먼트를 도와드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시겠지만은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네. 간략하게 좀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라우드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 올쇼TV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오늘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10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클라우드가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전문 기술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어세스먼트인데요. 이 어세스먼트가 무엇이고 클라우드 전환에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까요? 일단 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고객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클라우드를 이제 다 사용하는 게 지금 대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고객님이 갖고 계신 그런 워크로드들을 분석해서 클라우드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설계도를 그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기업의 환경의 현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어세스먼트에 대해 자세한 설명 전에 우선 이 메타넷 T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일단 내용이 앞서 그 메타넷 T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넷 T 플랫폼은 이제 업력이 20년 되어 있고요, 이상.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금융 IT 인프라 서비스 1위를 지금도 굳건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온프레미스 서비스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 또 기술 인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기반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또 보안 서비스까지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제공하고 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고객님께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드리고 있고 또 그 구축된 인프라를 또 매니지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진정한 강자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20년도에 파트너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뭐 MS도 인정하는 가장 잘하는 파트너, 그다음 고객님의 그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력과 그런 캐리어,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풀스코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뭐 클라우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컨설팅과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고객님께서 클라우드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앞으로 향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풀스코프로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의 목표입니다. 네, 인프라 외에도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또 시스템 운영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메타네티 플랫폼의 솔루션은 진정한 클라우드 전환의 성공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인프라 현황과 클라우드 도입의 우선순위와 또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 또 이 모든 것을 진단하려면 작업도 복잡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나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방법론의 개요의 그림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의 인프라, 현황, 또 업무들을 분석해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는 이 어세스먼트 단계가 있고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오티마이제이션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실 수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클라우드 전환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세스먼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가운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방영된 웨비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세스먼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미 고객님께서 뭐 ISP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지금 고객님이 갖고 계신 그런 업무들,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컨설팅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인프라와 업무들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할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프라 현황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풀스코프의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객님께 요청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갖고 계신 인벤토리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 인벤토리 정보에는 뭐 하드웨어, 스토리지 여러 가지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갖고 계신 어플리케이션 정보도 포함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정보들을 대부분 받아보면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벤토리 정보들의 성격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또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기반 자료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최초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고객님과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프라 관련에 대해서 뭐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좋을지 같이 고객님과 인터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어세스먼트 하기 위한 이제 기초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본부 아니면 또 계열사,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업무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때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페인 포인트를 영역별로 나누거나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고객님과 인터뷰하면서 얻어내는 이제 그런 기초 자료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 이제 현황 조사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할 땐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에 갈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운데 투비 솔루션 디자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어떻게 전환할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검토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게 되면 일단 고객님의 인프라를 이제 그룹핑하고요. 업무들을 그룹핑해서 검토를 해서 1단계로 필터링해서 뭔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들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클라우드로 갈지 말지 또 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갈지 또 가게 된다면 그 업무가 클라우드로 갔을 때 비용 효율적일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더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또 그 효용도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토를 토대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맞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이제 저희가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로의 마지막 전환 로드맵을 그리기 전에 이제 고객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이 TCO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프렘의 레가시에 남아있는 인프라에 대한 TCO, 그 다음에 그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됐을 때, 그때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어떤 그런 TCO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꽃으로 이 TCO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클라우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그 저희가 이제 같이 오퍼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애저 스타트 오퍼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방금 앞장에서 보신 그 장표는 풀스코프의 컨설팅입니다. 이 풀스코프의 컨설팅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많은 담당자를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전체 인프라를 만약에 다 전환하는 어세스먼트를 하신다면 저런 풀스코프의 어세스먼트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전체 인프라를 다 전환하는 것 포함 또 그렇지 않은 작은 규모의 업무군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시다면 이 ASO 서비스를 써보시라고 지금 이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핵심 서비스를 간략하게 고객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 ASO 서비스에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들이 저희가 간략하게 취약해서 사용하지만 굉장히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풀스코프에 컨설팅 하는 것과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이 부분의 내용만 들여다봐도 풀스코프에 했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요약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님께 인프라 정보, 인벤토리를 받아서 실제로 분류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고객님과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관점에서 좀 더 포커싱 돼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전환될지 이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풀스코프에서 빠진 부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고객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 시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어세스먼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이트도 쌓여 있고 경험들이 쌓여서 실제로 고객님의 인프라만 봐도 이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떤 과정으로 클라우드 도입하시는 게 좋을지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저에게 할애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 ASO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업무군, 또 업무 영역, 인프라의 어떤 일부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도입하는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은 사실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전 단계에 거쳐서 컨설팅 그리고 또 특화된 분야의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각 기업마다 환경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단을 할 때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예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럼 좀 더 이제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선 내용에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저에게 인벤토리 정보와 또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기타 정보들을 이제 다 수집을 해서 주시게 되면 저희가 1차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로 전환되지 않을 인프라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뭐 하이퍼바이저나 VM웨어나 이런 가상화 인프라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보안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실제 클라우드에 서비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보유하고 계신 인벤토리에서 이제 저희가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단순하게 보내주신 인벤토리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합니다. 그 그룹핑을 하는 이유는 업무들이 어느 정도 다 밀결합되어 있고 단독으로 그 업무 서버 자체로 예를 든다면 단순히 그 서버만 운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려면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업무군들을 같이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분리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뭐 클라우드 전환할 때 단계별로 나누게 되는데 일부 서버는 1단계에 가고 일부 서버는 2단계에 가게 되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군, 또 밀결합되어 있는 업무군, 이런 것들을 같이 그룹핑해서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나중에 단계를 설정할 때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고객님께 드리는 그 체크리스트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드려서 고객님께서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주셔서 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차, 2차로 필터링을 이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이제 방법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갖고 계신 업무를 지금 이 어세스먼트를 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필터링과 분석과 또 저희의 경험들을 녹여서 지금 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그 업무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또 어떤 단계에 전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뭐 업무가 있다. 그 업무가 단독으로 도는 서버라면 보통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로 그냥 이미지를 떠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 개발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아예 다 만들진 않아도 일부를 수정해서 해야 되는 뭐 리팩터 형태로 가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님께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양한 업무들, 갖고 계신 인프라들을 어떤 형태로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이제 어떤 단계로 또 클라우드 전환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이 ASO, 이 어세스먼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TCO 산출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로드맵,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한 전체 로드맵을 그려드리는 게 이 어세스먼트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카프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복잡한 체크리스트를 왼쪽의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뭔가 고객님께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저희도 더 디테일하고 잘 그려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면 업무 담당자나 인프라 담당자가 이 내용을 읽고 체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간혹 지금은 이제 워낙 클라우드가 대세고 다들 당연히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부 업무나 일부 인프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전환을 바라시지 않는 담당자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나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뭐 효용이 없음, 클라우드 전환하기 어려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단계로 여러 방법으로 이런 어세스먼트를 해보니까 복잡하기보단 진짜 핵심만 물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만들게 됐고 이 내용에 이제 고객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보면 일부는 이 체크리스트의 결과가 마지막 결과까지 반영을 하고 굉장히 그 질문서를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주시는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 형태나 단계를 반영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고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로 뭐 굳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체크를 잘 해주신다면 저희가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연락을 드려서 내용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고 이제 최초로 나오는 이제 분석 결과 예시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큰 원은 업무의 수가 많은 거고, 작은 거는 이제 작은 건데, 이제 전환이 용이한 업무들, 전환이 용이한 인프라,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 사분면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또 위쪽에 전환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분면에 있는 업무군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기 가장 쉽고 또 가치도 높은 업무군들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전환되는 1단계에 보통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는 사분면에 위치한 것들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어려운 업무들이거나 클라우드로 전환되기 어려운 인프라, 또 클라우드 전환하기에 굉장히 가치가 없는 인프라 업무들이 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없어지는 업무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또 각 기업의 환경에 따른 어세스먼트와 또 전환 가치 분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대상의 단계 선정이나 또는 또 2차 필터링 그리고 TCO 분석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1차 필터링은 저희가 고객님이 주신 그 인프라, 인벤토리, 기타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쉽게 뭐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을 클라우드로 전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1차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주신 그 체크리스트의 결과들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일부 인터뷰나 아니면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2차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로 고민하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어떤 단계로 전환하면 좋을지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를 1차, 2차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에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클라우드 전환될지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전환 단계를 설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결과처럼 오른쪽에 이제 사사분면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환도 용이하고 전환 가치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 1단계에 전환이 되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인프라들은 대부분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돌거나 아니면 스탠드얼론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와 크게
밀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업무 서버들 이런 것들이 실제 1단계 전환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웹이나 아니면 클라우드의 효용성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1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나 3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할 수 없는 업무들, 리팩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빌드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제 2단계와 3단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업무들이 또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전환되지 못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선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도 이제 저희의 그 산출물 중에 한 장표인데요. 이렇게 뭐 DBMS나 서버 종류나 OS별 이런 인벤토리 정보도 이제 최종 결과서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TCO 분석도 저희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일부 만들어냅니다.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통 이제 이런 온프렘에 유지되는 인프라의 TCO,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그 다음에 레가시 있는 인프라 이렇게 나눠서 TCO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해보면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프라, 레가시 인프라의 TCO는 쉽게 만들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달라고는 하는데 대부분 또 잘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뭐 상면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레가시의 TCO를 분석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저희에게 주셨고, 그 인프라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인프라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어떤 단계로 갈 건지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그 TCO는 굉장히 정확하게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라우드의 인프라에 보면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게 당연히 이제 VM, 인스턴스겠죠. VM하고 뭐 디스크, 그 다음에 백업을 하게 되면 그 백업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되게 되면 갖고 계신 모든 인프라를 다 전환한다면 기존에 있던 레가시의 데이터 센터 연결하실 필요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게 돼요.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다 전환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전용선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되게 되면 이미 지금 고객님께서는 다양한 그 업무들, 인프라들을 보통 유지보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유지보수를 맺고 계실 텐데 클라우드로 가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들도 똑같이 기존에 유지보수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지드 서비스 비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비용, 저희가 실제 레가시 인프라에서 VM들을 만들고 또 그거를 옮기고 또 클라우드로 옮겨서 실제 업무에 아무 지장 없도록 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TCO를 보통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어세스먼트의 단계별 진행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설명하실 때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러한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이 어세스먼트가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자, 우선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세스먼트를 했고, 또 이 어세스먼트는 고객님께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도 같은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어세스먼트를 받게 되시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례들은 이제 그런 어세스먼트를 다 이미 진행을 하고
성공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 제가 어세스먼트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어세스먼트를 하고 어떤 결과로 어떻게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를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고 그게 모두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모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다 전환된다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상면, 전기, 기타 등등을 모두 다 버리고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 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M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렘에 있던 인프라를 모두 다 MS 애저에서 운영하시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인프라를 새로 개비도 해야 되고, 또 ERP도 이제 버전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또 있었고, 또 인프라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업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느려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데이터의 용량도 굉장히 이제 많이 차서 또 스토리지를 이제 증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클라우드로 모두 다 전환하는 게 결정이 돼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전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던 그런 페인 포인트, 뭐 하드웨어 노후와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 용량의 증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해결됐던 사례고요. 그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라인의 그 상거래 사이트인데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안정성 또 이중화 측면에서 MS 애저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버스팅 상황에 고객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시간, 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센터로 다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운영해서 더 성능을 높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이제 그 인프라에서 지금 MS 애저로 모두 다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기존의 국내 스트리밍의 1인자지만 글로벌하게 또 아시아 지역에 더 넓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MS 애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리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또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런 CDN 서비스를 MS 애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네. 사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결정이고, 네, 그러한 쉽지 않은 일을 그 상황도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사실은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요즘 기업들이 고성능 컴퓨팅인 HP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HPC를 뭐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SAP 같은 경우에도 이 전환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온프렘의 그 인프라들은 한번 도입하면 그 연한이 남아있고 또 쉽게 도입하기 어렵고 또 도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HPC나 아니면 SAP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업무군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사용 안 하는, 그럼 이제 기존의 온프렘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시게 될 때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았죠. 굉장히 고가의 하드웨어와 장비들을 샀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밤 시간대는 그냥 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할 때만 집중적으로 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HPC나 SAP 같은 큰 ERP 업무군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C사 같은 경우는 이제 IFRS 17을 지금 이제 보험사나 생보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월 마감이나 그런 분기 마감할 때 일부만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온프레미에 만약 구축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나중에 증설의 니즈가 있을 때 쉽게 또 증설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로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HPC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IFRS 17에 대한 업무들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SAP도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또 일부 기업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ERP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런 대용량의 서버들이 필요하고 또 증설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렘에서 이것 증설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리소스는 당연히 뭐 365일 뭐 24시간 계속 켜서 사용하시겠지만 분기 마감이나 월 마감이나 더 리소스가 많이 필요할 때는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SAP나 SAP 이외의 다른 ERP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서 구축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SAP 인프라도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어떤 인프라의 형태로 어떤 인프라의 규모로 클라우드로 전환할지 저희가 분석을 다 해드렸고 거기에 맞게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어서 실제 이 SAP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오픈소스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했던 유닉스에서 리눅스로의 전환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DR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또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환 예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효과와 또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예전에 유닉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SAP도 대부분 다 유닉스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유닉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이제 지금 이제 U2L 해가지고 리눅스로 전환을 많이 또 하셨죠.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금융권의 제일 1의 서비스 기업이고 또 금융권의 수많은 유닉스들을 리눅스로 전환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다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닉스에서 바로 클라우드를 전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리눅스를 전환을 해야만 그 상태가 클라우드 레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닉스를 리눅스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전환된 리눅스가 클라우드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U2L 사례와 또 이제 클라우드의 전환 사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런 U2L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지금처럼 그런 U2L이나 오픈소스 그런 니즈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은행들, 저희가 이제 은행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장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뭐 DR이나 데이터 백업 사이트들이 있지만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DR 사이트라는 거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 레가시 인프라의 한 뭐 70이나 60% 정도의 인프라를 갖다 놓고 DR 사이트를 구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들이 평소에는 놀고 있거나 일부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비용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그 데이터 센터의 DR 사이트로 데이터 센터의 백업 사이트로 클라우드에다 구축을 하십니다. 지금 이 H사 같은 경우도 메인 데이터 센터가 있고 또 해외에 굉장히 많은 지사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지금 레가시에서 사용하는 어떤 일부 업무들 또 업무군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다가 DR을 구성하고 또 백업을 구성하고 유사시에 메인 데이터 센터의 일부 업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구성할 때
이 인프라들이 꺼져 있는 상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데이터가 메인 센터에서 클라우드 센터로 동기화가 되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클라우드 센터에 그 서버를 켜가지고 DR 사이트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컴퓨팅 파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스토리지 비용만 제공하면서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손쉽게 DR 사이트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님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러한 예도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온프레미스에서 문서 중앙화도 기업에서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런 예가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팬데믹 상태에 재택근무, 그 다음에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미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업무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강자이죠. 지금 클라우드의 뭐 인프라 부분 서비스뿐만 아니라 MS는 그 오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피스가 이미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이제 오피스 365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오피스 365를 쓰고 있지만 그 오피스 365로 같이 협업해서 문서도 만들고 같이 협업해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 기존에는 다 대면에서 진행했던 업무들을 MS의 그 5365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약간 인프라 관점에서 얘기들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스 서비스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스 서비스가 굉장히 작년 한 해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MS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보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이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업무만 뭐 인프라가 전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고객님께서는 윈도우즈와 또 오피스들을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또 클라우드에 운영하시게 되면 기존의 온프렘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MS 오피스는 M365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문서, 그다음 문서 보안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제 모던 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서비스들을 고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시고 아직까지 클라우드로 오피스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 기술 지원해드리고 구축해드리고 또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장표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Y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5365를 사용하고 계시고 기존의 메일 서버도 다 온프렘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다 클라우드로 전환돼서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업무들이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업무 프로그램들이고 이걸 가지고 업무도 하고 엑셀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도 사용하실 텐데 또 거기에 또 메일까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물론 기존의 메일 서비스나 기존의 오피스도 그렇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비대면 상황의 재택근무나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회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MS 오피스의 M365나 5365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이나 뭐 지금 같은 비대면 상황 비대면 상황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 시 당면하는 여러 고민을 어세스먼트로 해결하는 다양한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세스먼트 과정에 대해서 메타네티 플랫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 그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 ASO 때문인데요. 고객님께서 분명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클라우드에 전환될지
또 어떻게 가면 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ASO 스콥의 그 어세스먼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 MS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이 업무를 도입했을 때 일부 그 초기 구성에 필요한 애저 크레딧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MS가 제공하는 이제 베네핏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인프라들을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1개월 무료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이 AS 오퍼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제 그 필요한 고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 ASO 오퍼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뭐 말씀하셨긴 하시지만은 이 ASO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설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추후 저희가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그 참석자 분들께 또 피드백 메일을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메일에 그냥 회신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달려가서 어세스먼트를 해드리고 또 클라우드 도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 기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클라우드 전환의 문제점을 한 번 해결하는 어세스먼트의 활용법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한 분이 주셨는데요. 자, 어세스먼트를 진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 어세스먼트를 진행하는 기간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인프라의 양이 많거나 복잡도가 높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좀 길게 걸릴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100대 이하의 그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서 하신다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이상의 인프라라면 한 달 이상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하의 이제 인프라 숫자나 이런 것들이 대수가 많이 없고 이제 복잡하지 않다면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작든 적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고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세스먼트 측면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조건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우선순위 결정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인프라의 이제 복잡도입니다. 스탠드 언론하게 운영되는 서버인 것이냐, 아니면 복잡도가 있는 밀결합되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단계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유닉스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복잡도가 높아지고 우선도 순위 결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리눅스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순위 결정이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1단계로 가게 되는 거는 가장 쉬운 업무들, 단독으로 운영되는 서버들, 그 다음에 다른 서버들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서버, 그리고 이미 뭐 요새는 가상화를 많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이퍼브이나 VM웨어에서 이미 가상화 되어 있으신다면 그거는 그냥 굉장히 쉽게 클라우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1단계로 고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단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객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1단계가 아니고 좀 2단계나 3단계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밀리는 경우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그런 구성에서는 대부분 다 1단계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전환 시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마이그레이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일단 기존 인프라와 호환이라고 하시면 클라우드로 전환한 이후에 기존 인프라와 연결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나서 일부 전환된 업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가시에 남아있는, 온프렘에 남아있는 그 인프라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결할 때 보통은 이제 VPN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그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용선 서비스인데 다이렉트로 그 고객님의 데이터 센터와 애저 센터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내부망으로 구축을 하죠. 내부망으로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그 고객님이 다 레가시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 속에서 운영되시는 환경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보안도 구성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일단 호환성을 맞추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온프렘에서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이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클라우드에 있지만 온프렘에 있는 환경에 네트워크가 연장된 느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한 통의 큰 네트워크로 있었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IP가 달라지고 클라우드로 갔을지 모르지만 프라이빗하게 VPN 환경을 다 만들어서 내부 IP로 사용하시는 환경일 텐데 내부는 하나 더 확장된 내부 인프라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고려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어세스먼트 할 때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실제로는 클라우드를 실제 도입한다고 하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다시 더 딥하게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타나티 플랫폼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소개 부분에서 인프라 환경 조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메타네티 플랫폼 담당자에 의한 실사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메타네티 플랫폼에서 기업에서 제공해드리는 인벤토리 자료에만 의존하시면 인벤토리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발표 내용상 그 장표들을 좀 빼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고객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체크리스트, 그 다음 또 그 인벤토리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실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풀 스콥의 컨설팅이나 이렇게 되면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실사하기 위한 툴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MAP라는 툴이 있어서 그 툴을 가지고 고객님의 인프라에 설치해서 그 인프라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디펜던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런 툴을 이용해서 실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MAP 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툴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내부에 갖고 계신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고객님께 부족한 자료들은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주시고요. 저희가 그냥 고객님이 주시는 인벤토리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기초 자료인 거고 그 내용을 보고 부족하거나 대부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스토리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는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인벤토리 정보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실사가 필요하고 그런 실사에 맞는 내용을 이제 요청을 드리거나 실제 그런 MAP 툴이나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실사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요약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한 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보안 부분도 저희가 이제 CCC라고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그 어세스먼트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객님이 갖고 계신 보안의 환경들을 파악하고 또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어떻게 그 보안 서비스들, 보안의 장비들
또 네트워크의 구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안에 대한 어세스먼트 서비스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보안사업본부가 있고 그 보안사업본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내의 대부분의 보안 제품들,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가장 많은 총판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안 제품들이 지금은 또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서 운영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트넷 같은 경우 고객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포트넷의 방화벽도 이미 애저에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형태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저희는 그런 엔지니어나 보안 컨설팅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해드리고 또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제가 오늘은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안에 대한 구성 요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도 같이 또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이미 클라우드는 굉장히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은 기업이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저에게 요청을 주시면 그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고민 어세스먼트 하나로 해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